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에서 이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교는 이제 뭐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 자체는 이제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잘못된 인식론적으로 좀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따져보면 불교 입장은 만약에 우리가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올바른 인식으로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게 보여야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그 괴로움을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는 게 괴로운 것이다. 뭐 생은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괴롭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심리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냥 행복했던 적이 많았고 젊었을 때는 좀 꿈에 부풀었고 또 나이 들어서는 세상에 나와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제 뭐 나이는 딱 정할 수 없지만 50 넘어서 이제 하산길에 이제 접어든다고 느껴지면 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이 사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가 않다. 또는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괴로운 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진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 죽게 마련이다. 이런 이제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이제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번뇌와 이런 이제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네 가지 이제 괴로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서 부대껴야 되는 것,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괴로움이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이제 어쨌든 세상살이를 이제 괴로움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 염세주의나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불교가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인식이 잘못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마음, 즉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인식을 불교적 용어로는 전도몽상, 그러니까 전도 뒤집힌 몽상, 꿈꾸는 것 같은 생각, 꿈 같은 생각. 그게 이제 인식을 전도몽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그래서 행동을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건 불교적으로는 과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 된다. 그건 마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마음, 즉 전도몽상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인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고가 소멸된다. 여기 사성제에도 보면은 고집멸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성제, 괴로움의 이유를 가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고의 멸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의 멸인데, 그 가래, 목마르게 구하는 거,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가래를 막 억누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인식으로 가래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로 잡혀야, 그게 정견이죠. 인식이 바로 잡혀야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이 불교가 가진 인식론적인 특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괴로움이라는 말 자체에 괴로움을 바라보는 인식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 밑에 옛고자잖아요. 옛날에 풀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목민의 글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풀이 있었지만 지금 풀이 없다면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양들이 다 굶어 죽겠죠.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어로 두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자면 내 생각과 같지 않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바람이죠. 이랬으면 희망일 수도 있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일 수도 있고,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내 뜻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니까 불만족한 것이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카라는 말 자체가 인지적인 이제 그 불완전성,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내 바람하고 다르다, 현실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요게 괴로움에 대한 불교의 인식론적인 측면이다, 단어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인지적 표현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뜻대로 돼야 돼라고 이제 고집하면 그게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괴로움은 마음의 심리적인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은 뇌과학도 발달하고 인지심리학도 발달하고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 혹은 내 예측, 내가 이럴 거라고 그림 그려 놓았던 것이 얼마나 한정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하고 예측하고 이 고집하는 것이 통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끝없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끝없이 그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괴로워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인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느끼지만 옆에서 이제 바둑을 줄 때 훈수를 두다 보면 더 잘 보이고, 이 사람은 막 자기 논리를 막 이야기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너 지금 질투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반드시 분명히 질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이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은 왜 있는 그대로 인식을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가 가지고 있는 인식 프로그램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즉 뇌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안팎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 가지고 이게 뭔가 파악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걸 결정하는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 정보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바깥 세상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정보 처리 기능이지 그 세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인식론적인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발달하면서 뇌는 세상을 해석하지 세상을 직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건 생물학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뇌 중심으로 진화를 이제 촉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 용량이 이제 늘어나고, 뇌가 전체 포도당의 20%, 5%도 안 되는 용적의 뇌가 전체 에너지의, 그것도 순수한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뇌는 비싼 기관이죠. 가동비가 아주 비싸죠. 그러니까 뇌는 좀 더 경제적으로 가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고정관념, 기존의 결론,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 삼으면 하나씩 다 재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사실이 실제 벌어지는 현실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웬만하면 그냥 간 지나가는, 이게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작은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의 인식을 고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타입 1 thinking, 제1유형의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일상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타입 2, 그러니까 이 가설과 전제 그리고 팩트를 다 재검토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뇌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뇌는 그냥 그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지금 속도로 걸어가면 저 사람과 부딪힐 거니까 속도를 줄이든지 방향을 틀든지, 이게 다 예측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디딜 때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그 속도에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뭐 어떤 끊어놨다, 고장이 나서 그냥 서 있다, 그러면 퍽 발을 좀 터득거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조금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럴 거라고,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기계, 생각한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거거든요. 뇌는 예측하는 기계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웬만하면 뭐 옛날하고 똑같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 맞지 않다. 그래서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경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웬만한 경보는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델, 인식 모델을 이제 고집을 하는데, 이제 명백하게 인지적으로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인식될 때조차도 만약에 그 정보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나의 목숨이니까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정체성 문제와 연결될 때 사람은 대단히 고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무명행식, 그죠?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택으로 나타나는 경향성, 편향이 있는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구별된다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편향, 다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사람은 심지어는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단이 될 때조차도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거나 정정을 하지 않고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실패하겠죠. 그럼 실패의 고통을 내가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만물의 뭐 영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능력 자체는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기가 인지적, 심리적,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적 관점도 마찬가지고 과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인간이 가진 편향,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괴로움의 근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만한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동물의 뇌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경계가 좀 더 과대하게 발달한 거 아닙니까? 말미잘 같은 경우는 이 유충일 때는 꼬리가 있어서 막 그 뇌가 작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헤엄쳐서 다니는데 이 바위 같은 데 붙어서 이제 말미잘이 딱 붙어서 정착하고 나면 뇌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움직여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뇌가 사라져서 그냥 위에서 소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현실의 변화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후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실관을 갖고 있어서 판판이 이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과 행동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새 속에서는 이 프레임을 잘 갈고 닦은 사람이 이제 현실을 잘 작업을 해서 현실에 잘 대응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육은 이 사람의 그 인지적 프레임을 잘 갈고 닦아서 능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레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지 모르는 세상을 정리정돈해야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색깔은 빨갛고 아자작 깨무는 소리가 들리고 꼭지가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사과다 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게 또 다르게 하면 판정한다는 것이고 판결한다는 것이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 붙이기 자체가 다양한 팩트들을 그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몇 가지를 결합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름 붙이기가 빛나는 지성일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의 바다에서는 그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곡된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편향성에 기초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세상의 절반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키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결 없이는 심지어는 내가 현실에 아주 잘 부합하는 예측 모형, 그 인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할 때조차도, 그래서 성공적일 때조차도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괴로움, 즉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러냐? 갈애, 목마르게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잠깐 성취하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의 그 욕망의 충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소금물을 먹어서 가래는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10억이나 100억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괴로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즉 세상의 변화를 잘 캐치하더라도 괴로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로 보면 이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올바르게 보는 것. 올바르게 보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not demand but characteristic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demand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그 사물이 가진 특징들을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것은 이거야 라고 낙인을 딱 찍는 것, 이것을 불교적 용어로는 산자나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with, same 이런 것인데 그 뭐냐면 요거니까 요걸 모아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이름 붙이는 것을 산자나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 라고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낙인 찍고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비자나티라고 합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이 about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이런 특징들을 내가 알고 있다 정도로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판단 유보, 그죠? non-judgmental awareness. 판단은 유보하고 그 주의는 기울이고, attention, 주의는 기울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 편향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 그것으로 인한 실패, 괴로움, 이렇게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는 게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심리적으로 너무 염세적인 부정적인 이제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욕망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뭐 훈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가 바라보는 괴로움에 대한 관점, 그것은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인지적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